현재 트럼프 당선으로 강력한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불장을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슬슬 알트의 폭등과 함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A, B, C에서 C가 이러한 엔딩 형태를 그린다고 메인 관점을 봤었는데 틀렸죠. 이 메인 관점은 폐기가 됐습니다. 제 메인 관점은 숏이었지만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성에 따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캔들이 보이면 롱과 숏 상관없이 다 진입을 하는 게 제 매매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좋은 위치에 좋은 캔들이 떠서 롱을 진입했고요. 물론 저는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관점이 달라지면 수익이 극대화가 안 될 뿐이지 수익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도 계속해서 시나리오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롱과 숏이 좋은 구간을 다 표시를 해두고 그 자리에 오면은 롱을 타겠다, 이 자리에 오면 숏을 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제 관점을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화가 나는 거죠. 네 메인 관점은 이게 아니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으로 수익 보신 분들도 그 수익의 결과는 다 본인들이 잘하신 거고 제 관점을 그대로 보고 매매 전략도 없이 타점도 없이 따라했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그 손실도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메인 관점을 말함으로써 영향을 분명히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화내고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제 몫이겠죠. 그래서 욕을 하셔도 좋고 화를 내셔도 좋아요. 그런 것도 다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관점이 빗나가면서 사실 파동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다 듣고 욕을 하셔도 좋고 악플을 다셔도 좋은데 오늘은 알트에 대한 내용까지 싹 다 제가 생각하는 거를 다룰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비트의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제 비트에서 알트로 자금이 넘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특히 알트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 자체가 제가 여기 시점 7월 11일이었죠. 이때 올린 영상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는데 그 영상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동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에 대한 캡처본을 잠깐 보면 여러 가지 파동 가능성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봤던 시나리오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파동의 끝을 달려가는 마지막 5파동이 5파 연장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2만, 15만 20만 달러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불장으로 가느냐, 그게 5파 연장 시나리오죠. 아니면 마지막 피날레를 가는 5파의 끝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 관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좁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7월에 올린 영상을 보고 오시면 그 근거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이 저점부터 저는 1파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고 2파가 여기나 혹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파동의 종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먼저 여기서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3파가 여기서 끝나고 4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이 이 마지막 피날레를 그리는 5파동 진행 중에 있다. 아직 끝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마지막 5파가 과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연장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불장으로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메인으로 보는 건 5파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8만 달러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5만 달러, 20만 달러는 갈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제 메인 관점이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파동에 대한 해석을 하면 먼저 파동의 시작점인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이 여기까지가 1파 연장 임펄스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보면 이렇게 1파가 가장 긴
임펄스 형태이고 1연장 임펄스의 특징인 쐐기형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제 모든 시나리오의 시작점은 바로 이 1연장 임펄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파로 보고 있고, 그 다음 2파의 종결점이 여기냐 혹은 여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먼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장 강력한 임펄스 3파가 이렇게 1, 2, 3, 4, 5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1파의 시작점을 2파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았죠. 이렇게 파동 분류를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3파가 가능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파와 5파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5파가 조금 더 길죠. 하지만 과거에도 불장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배경 지식과는 다르게 3파와 5파가 비슷한 크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21년 대불장 차트인데, 여기도 로그 차트로 봤을 때 1파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1, 2, 3, 4, 5가 형성이 됐는데, 이 3파의 내부 파동을 보면 3과 5가 길이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1, 2, 3, 4, 5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3파, 5파가 생각보다 크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죠. 그래서 연장 3파에서는 이런 파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 어색한 3연장 파동에 카운팅이 납득이 되죠. 이 상승 3파가 끝나고 이렇게 4파 되돌림이 오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5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마지막 5파동에서 이런 부분들처럼 강력한 임펄스가 안 나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5파동은 다이아고널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엔딩을 그리면서 지금 엔딩의 뭐 끝자락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상승에 대한 파동이 가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15, 20만 달러가 좀 어렵다고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제가 가장 메인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지금은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그동안 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더 크게 5파 연장으로 갈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5파 연장으로 가려면 로그 차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더 깊이 와야 돼요, 사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갈게요.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는 가격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는 레귤러 차트랑 차이가 많죠. 지금 보시면 1파와 3파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레귤러 차트와 로그 차트의 차이점이죠. 여기까지 1파의 크기와 여기까지 3파의 크기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장의 법칙에 따르면 1파와 3파가 시간과 그리고 규모가 비슷하면 5파가 연장이 됩니다. 근데 5파가 연장이 되려면 4파는 시간도 길고요, 무엇보다도 조정의 깊이가 깊은 편이에요. 자, 여기 피보나치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라고 볼게요. 그러면 5파가 연장됐을 때 특징은 이 3파에 비해서 4파의 되돌림이 이런데 0.5나 618까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한 번 더 해야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5파가 연장이 되려면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이렇게 크게 하락이 와서 5파 연장을 준비를 했으면 5파가 시작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5파 연장이면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나오는 조정의 크기 너무 적게 나왔죠. 로그로 봤을 때 0.38이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파동의 힘, 이런 데 비해서 올라가는 파동의 세기 같은 거,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년 대불장인 5파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5파 연장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5파 연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임펄스가 하나 잡혔죠. 이렇게 잡혔는데 만약에 이게 5파 연장으로 가려면 연장파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되돌림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임펄스가 하나 끝나고 만약에 조정파가 왔을 때 이렇게 되돌림이 적게 오고 나서 바로 위로 슈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연장파의 특징답게. 이러면 5파 연장이 컨펌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전체 상승에 대한 0.38이나 0.236 구간, 그러니까 72,000에서 74,000 구간은 5파 연장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롱을 트라이 해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파동으로 가지 않고 지금 나오는 조정 파동이 이렇게 좀 늘어지면서 이런 곳까지 온다 하면 그때는 이거 5파 연장 파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할 거예요. 아마 그 갈림길이 내일 새벽에 있는 FOMC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주봉을 보면 주봉 다이버전스도 좀 강하게 뜰 가능성이 높죠. 여기도 21년 불장도 이렇게 고점 높이는데
다이버전스 강하게 뜨면서 내려왔고 지금도 이번 주가 끝나진 않았지만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주봉 다이버전스가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봉 다이버도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월봉 잠깐 보면 지금이 뭐 월초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월봉도 이렇게 고점이 2번 연속으로 높아지는데 계속해서 다이버전스는 빠지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5파 연장이 아직까지 좋은 그림은 아니죠. 아마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중에 아마 이 5파 연장이 컨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알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트는 저는 비트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비트가 고점에서 약간 횡보하면서 다이아고날을 그려도 지금은 이제 비트와 알트가 공수교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차트 보면 지금 4시간 봉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 캔들이 떴죠. 캔들을 보기 전에 일단 여기 부분이 전형적인 저점에서 나오는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이 끝난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시간 캔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수평 횡보 끝에서 나오는 캔들이 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했었던 여기 노란색 부분에서 상승 캔들이 나왔어요. 보시면 4시간에서 상승 삿바, 상승 다람쥐, 양봉 팽이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 캔들이 떴죠. 제가 이 캔들을 보고 바로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요새 이더를 잘 안 봐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게 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롱 포지션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더 롱을 담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 상승 캔들은 제 영상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캔들이고 제가 캔들 매매의 베이스로 삼는 캔들 혁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캔들이죠. 그래서 이게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수평 횡보의 끝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가 굉장히 큰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느냐. 너는 비트가 얼마 못 간다고 했는데 이더는 지금부터 알트랑 같이 폭발적인 상승이 어떻게 가능하냐.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건 2021년 3월 초부터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같은 시기에 비트는 어떻게 됐냐? 여기가 3월 초죠. 3월 초부터 이렇게 5월까지 마지막 이렇게 엔딩을 그리고 여기선 또 하락하는 와중이었죠. 바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알트에 대한 불장이 왔었죠. 이게 비트에 몰려있던 자금이 이더로 가고 이더로 갔던 자금이 알트로 가면서 전형적인 버블 끝에 나오는 현상이죠. 이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과거의 닷컴 버블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나 전부 다 불장의 끝에서는 자금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르게 돼 있죠. 이번 시즌을 보면서 이번 시즌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ETF 자금 때문이다. 그래서 ETF에 몰리는 자금은 알트에 가지 않는다. 알트는 ETF가 통과가 안 됐고 기관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불장애, 그러니까 버블의 끝에는 항상 자금이 위에서 아래로 가야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비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21년처럼 엔딩을 그린다면 분명히 이 타이밍에 알트에 대한 불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알트 불장과 이더 불장의 전제 조건은 비트가 급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급락만 없으면 이번에는 저는 알트 시즌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4시간 캔들도 그렇고 파동의 카운팅 그리고 비트의 흐름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건 차트 외적인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들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코빗 리서치 리포트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뭐 솔라나가 밈코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수료도 싸고 기본적으로는 자꾸 SEC에서 게리 겐슬러가 알트코인 VC들을 압박을 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꾸 증권성 논란을 계속 들이대기 때문에 알트가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근데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게 당선이 되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한다고 했죠. 해리스는 해임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되겠네. 그러면 이더리움과 알트에도 자금이 몰릴 수 있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은 비트보다는 알트가 훨씬 더 먹을 게 많다. 그래서 저는 비트롱을 놓쳤지만 알트는 한번 원래 알트는 뭐 현물도 많이 있었으니까 포지션을 잘 잡아서 롱 포지션 위주로 잡아서 또 불장의 묘미는 또 알트와 이더죠.
뭐 마지막 피날레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 시즌에 잘 먹고 나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나 뭐 비트에 대한 분석, 캔들 분석은 전부 다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니까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